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남동발전 2021년 상반기 대졸수준 신입 및 경력채용 자소서 항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그만하고 작년에 그만두고 벌써 5월인가요? 제가 마지막 강의 업로드를 했는데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고 2021년 첫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남동발전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자소서를 상당 부분 완성을 했겠지만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최종 제출 전에 또 이런 영상들도 약간씩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영상에 올인하지 말고 다양한 자료와 영상들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맞는 솔루션을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1번 항목 볼게요. 본인이 직업관 설명, 그 다음에 직업관이 남동발전에 부합하는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일단 이거부터 좀 애매하죠. 여러분이 힘들어 할 수 있는 항목인데 간단하게 내용을 볼게요. 직업관과 직장관이라는 가치관 질문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아래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나의 직업관은 무엇인가? 여러분 직업관은 뭐예요? 직업관의 정의가 나와야 되겠죠? 직업은 내가 지원하는 그 일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가장 잘하는 것,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그 해당 일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직업관인데요. 자, 그러면 그 직업관이 무엇이고, 그런데 그걸 왜 우리 회사에서 하고 싶니? 이게 뭡니까? 이 직장관이에요. 남동발전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니? 부합하는 이유, 이걸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지원. 이번에 다양한 채용들이 진행되고 있죠.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는데 그 포지션들의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자,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들인가요? 자, 이렇게 사무, 상경, 기계, 전기, 화학, 여기 보게 음영 부분들은 지역인재 채용 목표로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에 지금 안전관리 4분 그 경력을 포함해서 요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채용에 관련된 이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남동발전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부합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뭘 써야 되냐면 자, 이를 통해서 의미, 태도, 이루고 싶은 목표나 목적 등을 기본적으로 써주시고, 그쵸? 그런데 그러한 어떤 목표가 왜 남동발전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써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써야 됩니까? 남동발전의 팩트를 써줘야 돼요. 팩트.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한 의미, 그 일에 대한 의미가 남동발전이라는 곳을 연결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은 남동발전 사업의 직무적인 목표 등을 기술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너네들이 우리 회사 오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너네 뭐 준비했니? 너 말고 많이 뽑아. 그러니까 몇 배수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타 경쟁자들과의 차별화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특별히 뭘 물어보냐? 등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여기서 예시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 예시 등에 관련된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노력의 근거가 뭐냐면 홈페이지의 직무를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무기술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직무기술서에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내가 지원했어 라고 보시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직무기술서를 쭉 내려보시면 자, 직무기술서 보는 방법은 다 아시겠죠? 자, 두서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면 여기에 발전기계 쪽이 여러분이 지원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능력단위 2번하고 9번하고 이 숫자 넘버링이 다르긴 한데 이 숫자의 넘버링에 대한 의미는 오늘 다 설명하지 않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발전기계 쪽으로 뽑는 지원하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을 직무기술서에서 이 4가지 정도로 구성을 해놨고 이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구직자가 갖추어야 되는 역량을 필요지식 널리지 스킬 애티튜드 KSA 항목으로 규정을 해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에 대한 이야기를 근거를 쓸 때는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의 내용, 직무의 내용, 그런 다음에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지식적인 부분들의 근거들을 써줘야 된다. 그러면 면접 볼 때도 얘기할 수 있겠죠. 2번 지원자분 이걸 왜 준비하셨습니까?
본인이 지원한 직무가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직무기술서 홈페이지를 참고했더니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저는 전략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근거에 대한 내용들을 써줘라. 그러니까 무턱대고 준비했니? 아니면 그거와 관련된 특별한 어떤 그 근거를 갖고 공부했니? 이런 걸 물어보고 있죠. 자, 2단계 작성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1단계 작성에 대한 전략 수립 내용이라면 요거는 그쵸? 글자 수 분배입니다. 그러면 글자 수가 이제 1200바이트에서 1400바이트인데 여러분들은 글자 수의 분배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NCS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경험이죠. 그러니까 물론 사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공기관에서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노력 경험, 이 액션 부분이죠. 이 액션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 정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난이도가 얼마나 높으냐. 높은 난이도의 노력이라든지 자격증을 취득해 오면 올수록 그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노력을 많이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들은 우리 기업과 직무에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교육, 학교 교육과 외부 교육의 양, 많은 양, 난이도도 중요하지만 많은 공부를 해왔대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전공해봤자 뭐 4년대 기준으로 해당 분야 전공 학점들 75학점 미만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도 외부 교육도 해봤고 되게 많잖아요. 발전 관련된 교육들이 지금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되게 있단 말이죠. 그런 교육들, 그 다음에 공모전이나 기타 교육들, 이런 인턴들이 있니? 그러면 또 좀 가산점을 줄게. 그래서 여기 쓸 때는 뭐 난이도가 높을 것,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온 것, 투입된 노력에 정량적인 시간이 많을 것, 그죠? 다양한 활동 등 이게 여러분의 차별화가 되겠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입사 이제 10% 정도를 해주시면 되죠. 이런 노력이, 이런 목표가 있었고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런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나는 입사해서 한국 남동발전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을 꼭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10% 정도의 이야기를 써주시면 무난하게 1번 항목이 작성이 될 겁니다. 자, 글자 수의 분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쓸 때는 잘 모르시니까 이 정도의 분배를 해놓고 써주신다고 하면 훨씬 더 막 쓰지 않고 훨씬 더 이렇게 구조적으로 딱딱 시간에 맞춰 갖고 이 글자 수에 맞춰서 작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번 항목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2번 항목까지만 한번 봐볼게요. 2번 항목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자료들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설명하는 작성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료들을 찾는 방법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항목은 NCS 항목으로 따지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이 있고 남동발전이 나갈 방향이네요. 딱 보니까 조직이의 능력이네요. 그쵸? 조직의 능력은 프로포즈하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프로포즈 대상인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나와 같이 가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 꿈꾸는 것 알아야지만 나랑 호흡을 맞추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질문 힘들어요. 남동발전이 나아갈 방향과 목표 달성 전략 제시는 되게 힘들어요. 신입사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쵸? 이거는 너무 힘든 항목이기 때문에 다만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국내의 에너지 정책, 에너지 산업에 대한 동향이라는 게 있고, 이 동향이라는 커다란 방향성에서 사업 환경 분석을 해줘라.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든지 지금 친환경, 그 다음에 지금 파리 기후 협정에서 바이든 정부가 오면서부터 바이든 정부가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재갑을 하면서 이거 빨리빨리 가자. 그래서 여러분 책 같은 걸 보시면 뭐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책들도 보시면 뭐 미래 지구가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가 전부 다 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그런 내용을 하고 있죠. 자, 국내외니까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는데 연결되죠. 우리나라 따로 가지는 않잖아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분돼서 하기보다는 같이 하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자료를 봐야 된다. 산통부 2021 업무계획 자료 검색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안 구글 검색해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탄소 중립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커다란 동향이다. 왜 이걸 얘기하냐면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결국은 상위기관이 기재부에서 정해줄 때 산통부를 정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동발전이 지금 석탄 사업으로 상당 부분 에너지를 하고 있고, 화력 관련된 부분들, 뭐 기타 여러 가지 기관들이 화력이다, 수력이다 이런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정책적으로는 산통부나 국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맞춰 갖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나갈 방향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자. 그러니까 당장은 못 바뀌겠죠. 화석연료가 진짜 친환경을 대체하게 되면 에너지 공급이 안 됩니다. 현재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적으로는 가야 된다. 그런 방향성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리협정 이행규칙 관련된 부분들 검색해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관련된 내용을 제가 별도로 보진 않을게요. 제가 다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다. 남동발전의 사업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은 홈페이지 사업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자,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안류 6년치에 대한 자료 분석이에요. 자, 안류를 한번 봐볼게요. 자, 안류의 주요 분석을 보시면, 자, 이렇게 공공기관은 6년치 자료들이 이렇게 검색이 되죠. 그래서 6년치 자료를 볼 때는 첫 번째 뭘 봐라? 사업의 규모가 제일 큰 사업이 메인 사업이다. 두 번째,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면 그것은 그 회사의 메인 사업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 자, 반대로 그 사업의 규모가 메인 사업보다는 적지만 사업의 규모가 이렇게 2배 이상 늘고 있다는 것은 그 기업이 뭔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집중된 이 높은 숫자로 가고 있는 이 기업들이 바로 이 기업의 핵심이다. 그렇게 보게 되면 발전설비 보강 사업과 국내 신규 개발 사업 이 두 가지가 규모가 전체 규모는 작지만, 그쵸? 이렇게 규모에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죠.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아니 이게 아니고 이걸 눌러보시면 첨부 관련된 내용을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정책적인 자료들을 볼 수 있을 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재생에너지 3020 달성 및 RPS 이행 목표. RPS가 지금 굉장히 얘네들 할당받은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 이런 사업들, 그 다음에 무형자산 중에서도 이렇게 사업 목적 배출 관련된 부분들, 온실가스 나와 있죠. 업무 프로세스. 그러니까 ICT 쪽 지원하는 친구들은 업무 정보화 시스템 구축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써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질문은 똑같지만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이슈들이 다를 거니까 이런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으로 요거는 안류에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공신성이 높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이번 항목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서 이제 제가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신년사 누구나 보는 거죠. 신년사는 그 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신년사 꼭 봐야 됩니다. 검색하면 나올 거니까 제가 방법만 알려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이게 2018년 자료까지만 나와 있다는 부분들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제가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서 보고서를 보시면 이게 2018년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가 2021년이니까 8, 90 벌써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3년 차가 시간 갭이 있기 때문에 똑같진 않겠지만 그리고 2018년도의 자료를 참고로 해서 어떻게 얘네들이 같이 가려고 하고 있는가 보시고 홍보 신문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처럼 쭉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더 나가서 한 가지 정도만 더 얘기한다면 ESG 경영이 요즘에 또 하드죠. 그래서 환경 관련된 부분 중에 하나의 키워드로 또 ESG 경영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약간 동떨어지긴 했지만 이런 키워드도 약간은 포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이 위의 자료들을 보시면 자료들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여기 산통부의 자료인데 산업통상부 보시면 이렇게 에너지라고만 검색을 해 보셔도 이렇게 탄소 중립, 분산 에너지 시스템 이렇게 최근에 3월 자료니까 여기 자료 다 나와 있단 말이죠. 탄소 중립 관련된 내용들 나와 있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린 뉴딜 탄소 중립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같이 연결되는 내용들이 그래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2050 탄소 중립 분산 에너지 시스템 디파시만다 등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 자료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당 자료들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탄소 중립 관련된 내용들 분산 에너지 시스템 뒷받침한다라는 게 3월 3일 자료니까
이제 최근 자료죠.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서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들 보시고, 또 에너지 정책 관련된 부분들 제4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대내에 대한 환경적인 내용들, 뭐 중점 과제 전략이 나와 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이고, 너무 깊게 보지 마시고요. 자소서 항목에 맞춰서 쓸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취합해서 이렇게 3번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지금 몇 가지 자료들, 이런 자료들 있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제안이 되면 남동발전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 맞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번 항목까지 전체 항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서 3, 4, 5번 항목도 같이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자소서를 더 많이 열심히 써주시길 바라고, 자,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